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는 거지?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왜 비명을 지르는지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4살 대학생입니다. 제 친구 준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준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반이었거든요.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비슷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고3 때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붙었어요. 둘 다 경영학과. 신기하게도 입학 후에도 계속 같은 수업을 듣게 됐고 MT도 같이 가고 조별 과제도 같이 하고 그야말로 찰떡궁합 친구였죠. 준호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준호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우리 고3 때였어요. 수능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때였는데 준호가 갑자기 학교를 일주일 정도 안 나온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 이혼 문제로 집안이 난리였던 거죠. 준호 엄마랑 아빠가 법원까지 가서 싸우고 재산 분할 문제로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준호는 그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결국 이혼은 성사됐고 준호는 엄마랑 살게 됐어요. 아버지는 따로 나가서 혼자 사셨고요. 대학 입학하고 1학년 때까지는 준호가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 준호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 우리 아버지 재혼했대. 진짜? 어떤 분이신데? 몰라. 한 번도 안 봤어. 아버지가 소개도 안 시켜주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 아버지 재혼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작년 초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준호 엄마가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싱가포르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가시게 됐대요. 형, 나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새엄마랑 같이 산다는 게 좀 그렇네. 어색할 것 같아. 금방 적응되겠지. 그렇게 준호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문자로 가끔 불만을 털어놓곤 했죠. 형, 우리 새엄마 뭔가 어색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도 참아야지. 내 아버지 부인이잖아. 알아. 근데 진짜 적응 안 돼.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됐어요. 작년 7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심심한데 우리 집 올래? PSO 샀거든. 같이 게임하자. 오, 진짜? 뭐 샀는데? FIFA랑 NBA 2K. 형 좋아하는 거. 오케이 간다. 그렇게 해서 준호네 집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주소를 받아서 찾아갔어요. 강남 쪽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30평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마이너스. 형, 왔어? 들어와. 준호가 문을 열어줬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인상이 와 깔끔하다였어요. 인테리어가 모던한 스타일이고 정리정돈도 완벽하게 돼 있고 준호네 원래 집은 좀 어수선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집 좋은데? 응, 우리 아버지 집이 원래 이거였대. 재혼하면서 새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지. 거실로 들어가는데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디퓨저인지 방향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고급스러운 향, 꽃향기 같기도 하고 과일향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계셨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 계셔서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긴 머리가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준호야 왔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부드럽고 어딘가 허스키한 느낌.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검은색 슬립 원피스, 어깨 끈이 가느다란 스타일, 쇄골이 확 드러나 있었고 목선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얼굴을 봤는데 40대 초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화장을 연하게 하셨는데도 피부가 좋았어요. 눈매는 살짝 올라간 스타일,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라서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긴 생머리,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을 한쪽 어깨로 넘기신 모습, 몸매는 말을 잊었어요. 슬립 원피스라는 게 몸 라인을 다 드러내잖아요. 가슴 라인, 허리 라인, 그리고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치마 길이에 드러난 다리. 이게 40대 몸매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구분? 제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 친구 민준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시더니 제게 걸어오셨어요. 키는 165cm 정도? 하이힐을 신으시진 않았는데도 비율이 좋아 보였어요. 반가워요. 수진이라고 해요. 손을 내미셨어요. 악수를 청하시는 거였어요. 손을 맞잡았는데 부드러웠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손톱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매니큐어는 베이지색으로 발라져 있었어요. 악수를 하는 몇 초 동안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꽃향기 같은데. 장미? 아니면 자스민? 잘은 모르겠지만 고급스러운 향이었어요. 편하게 있다가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지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형, 우리 새엄마. 아빠랑은 몇 달 전에 이혼했어. 아, 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대답했어요. 뭐 마실래요? 콜라? 사이다? 아니면 커피? 아줌마가 물으셨어요. 아, 콜라 주세요. 준호는? 나도 콜라. 알았어요. 가져다 줄게. 아줌마가 주방으로 향하셨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허리가 정말 가늘었어요. 원피스가 몸에 딱 붙어서 S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걸을 때마다 치마가 살랑거렸고 맨발이었는데 발목이 가늘고 예뻤어요.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정신 차려. 친구 새엄마잖아. 속으로 되뇌었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형, 내 방으로 가자. 준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책상, 침대, 옷장,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TV. 와, TV 엄청 크다. 55인치. PSO 하려고 샀어. 준호가 컨트롤러를 건네줬어요. 게임을 시작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 자꾸 아까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검은 원피스, 긴 머리, 붉은 입술, 가느다란 허리. 아, 진짜. 왜 이러지? 게임 캐릭터가 자꾸 넘어졌어요. 형, 오늘 왜 이래? 평소엔 잘하잖아. 아, 미안.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1시간쯤 게임을 하다가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똑똑.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아줌마가 쟁반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콜라 2잔, 그리고 과일 접시. 게임하느라 목마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쟁반을 책상 위에 놓으시면서 몸을 숙이셨어요. 원피스 목 부분이 살짝 벌어지면서 안이 보일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천천히 마셔요.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 엄마, 우리 배달시켜 먹을게. 그래.
그럼 제가 저녁 준비할게. 민준이는 저녁 같이 먹고 갈 수 있어요? 제게 물으시는 거였어요. 아, 괜찮으시면요. 당연하죠. 준호 친구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웃으시면서 방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향수 냄새가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형, 우리 새엄마 괜찮지? 처음엔 어색했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 응, 좋으신 것 같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지? 42살이래. 진짜? 응. 우리 아빠가 52살이니까 10살 차이. 42살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식탁으로 나갔는데 아줌마가 음식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 앉아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준호 맞은편, 아줌마 옆자리.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머리는 뒤로 묶으셨고요. 머리를 묶으면서 드러난 목덜미. 하얗고 가늘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국을 뜨실 때 앞으로 몸을 숙이시는 모습.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실 때 손가락 움직임. 물을 마시실 때 목젖이 움직이는 모습. 안 돼. 쳐다보지 마. 속으로 다짐했는데도 자꾸 눈이 갔어요. 민준이는 여자친구 있어요? 갑자기 물으시는 바람에 밥알이 목에 걸릴 뻔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준호도 없는데 요즘 애들은 다들 공부만 하나 봐요. 취업 준비하느라. 그래도 연애는 해야지. 대학생 때가 제일 좋을 때인데.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뭔가 장난스러웠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시는 아줌마를 봤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뒷모습이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라인. 맨발로 서 계신 모습. 준호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형, 가자. 게임 더 하자. 응, 가자. 방으로 돌아왔는데 게임이 손에 안 잡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거 뭐지? 왜 이러지? 밤 10시쯤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벌써 가요? 더 있다 가도 되는데.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일찍 알바가 있어서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신발을 신는데 아줌마가 바로 옆에 서 계셨어요.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와요. 준호도 심심해하는데 자주 와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뭐야? 나 왜 이래?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그런데 자꾸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검은 원피스, 붉은 입술, 가느다란 허리, 웃을 때 초승달 모양 눈, 그리고 악수했을 때 느껴졌던 부드러운 손, 향수 냄새. 아, 안 돼. 친구 새엄마잖아. 그런데도 자꾸 상상이 됐어요. 만약 저 사람이 친구 새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냥 처음 만난 누나였다면?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었다면? 아마 바로 말 걸었을 거예요. 번호를 물어봤을 거예요.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아줌마가 나오는 꿈. 자세한 건 말하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이불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자꾸 준호한테 연락하게 됐어요. 야, 오늘 뭐 해? 집에서 게임. 나도 가도 돼?
오케이와 핑계를 만들었어요. 게임하러 간다고, 과제 같이 한다고, 점심 먹으러 간다고. 사실은 아줌마가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네 집에 자주 가게 됐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그러다가 거의 매일. 준호는 여름방학 내내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는데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래서 낮 시간에는 주로 집에서 쉬거나 잠을 잤죠. 형, 나 오늘도 알바 가야 해. 근데 형은 우리 집에서 쉬다 가도 돼. 혼자 있어도 돼. 응, 우리 엄마도 괜찮대. 형 착하고 조용하니까 믿는다고. 그렇게 저는 준호 없이 그 집에 자주 가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핑계였어요. 과제하러 간다. 에어컨 고장나서 시원한 데서 공부하고 싶다. 준호네 와이파이가 더 빨라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아줌마가 보고 싶어서였어요.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민준이에요. 준호 집에 있나요? 아, 민준이? 준호는 자고 있어. 알바 갔다 와서 피곤해서. 들어올래? 네. 문이 열렸어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숨이 멎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줌마가 계셨어요. 검은색 레깅스, 딱 붙는 스타일이라 다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위에는 회색 크롭 티셔츠, 배꼽이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길이, 머리는 높게 묶으셨고 땀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아, 민준이 왔어? 잠깐만, 거의 끝났어. TV에서 요가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그걸 보면서 동작을 따라 하고 계셨어요. 앉아 있어. 5분만 있으면 끝나. 네.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줌마는 계속 요가 동작을 했어요. 다운독 자세, 양손과 양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자세, 레깅스가 몸에 딱 붙어서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보였어요. 동그랗고 탄력 있어 보이는 라인. 안 돼. 쳐다보지 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TV 화면이 거실 거울에 반사돼서 어쩔 수 없이 보이더라고요. 다음 동작. 런지 자세. 한쪽 다리를 앞으로 크게 내딛고 다른 쪽 무릎은 바닥에 대는 자세. 허벅지 근육이 긴장하면서 레깅스가 더 팽팽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원래 하던 루틴인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고양이 자세. 무릎을 꿇고 네 발로 엎드린 다음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는 자세. 엉덩이가 하늘을 향했어요. 레깅스 라인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곡선, 허리의 잘록한 부분, 모든 게 다 보였어요. 미치겠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스타그램을 켜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살짝 켰어요. 화면을 확대했어요. 레깅스 라인,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곡선, 허리의 잘록한 부분,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자세로 넘어갔어요. 고양이 자세의 반대. 등을 아래로 푹 꺼뜨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자세. 더 드러났어요.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면서 레깅스가 더 팽팽해졌어요. 와, 진짜 땀이 났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핸드폰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최대한 확대해서 봤어요. 한 번만 진짜 만져보고 싶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휴, 끝. 아줌마가 매트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내렸어요. 오늘 힘들었네. 민준이 기다렸지? 미안해.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줌마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셨어요. 목, 얼굴, 그리고 배꼽 주변까지 크롭 티셔츠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배를 닦으시는데 복근이 살짝 보였어요. 42살 맞아? 물 마실래? 나도 목말라. 네, 주세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거리가 가까웠어요. 땀 냄새가 났어요. 역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샴푸 향과 섞인 땀 냄새. 뭔가 여자 특유의 향? 요가 매일 해요? 응, 거의 매일. 안 하면 몸이 뻐근해서 몸매 관리 잘하시네요.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아줌마는 웃으셨어요. 고마워. 나이 먹으면서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지거든. 물을 마시시는데 목젖이 움직였어요. 민준이는 운동 안 해? 저는 가끔 헬스장 가요. 그래, 몸 좋던데. 네. 아, 미안. 이상하게 들렸지? 그냥 건강해 보인다는 뜻이야. 웃으시면서 제 어깨를 톡 치셨어요.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샤워 좀 하고 올게. 땀 너무 났네. 아줌마가 일어나셨어요. 욕실로 들어가시면서 문을 닫으셨어요. 얼마 후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레깅스를 벗는 모습, 크롭티를 벗는 모습, 샤워기 아래에서 물을 맞는 모습. 아, 미친 거 아니야? 머리를 흔들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아까 찍었던 화면이 그대로 있었어요. 요가하던 모습, 고양이 자세, 엉덩이 라인. 확대해서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장할까? 손가락이 스크린샷 버튼으로 갔어요. 찰칵. 갤러리에 저장됐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삭제하지 못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렸어요.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흰색 가운을 걸치셨는데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길이었어요. 머리는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후, 시원하다. 민준이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향수? 아니, 샴푸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향. 복숭아? 아니면 체리? 소파에 앉으시면서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가운 목 부분이 살짝 벌어졌어요. 쇄골이 드러났고 그 아래가 살짝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민준아, 오늘 뭐 하러 왔어? 과제? 아, 네. 과제 좀 하려고요. 준호 깨울까? 아니에요. 자게 놔두세요. 저 혼자 해도 돼요. 그래. 그럼 거실에서 해.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과제를 켜놨는데 한 글자도 안 써졌어요. 아줌마는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으셔서 가운이 허벅지까지 올라갔어요. 매끈한 허벅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윤기가 났어요. 집중, 집중하자. 노트북 화면만 봤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니까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커피 마실래?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요.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원두를 갈기 시작하셨어요.
드립으로 직접 내리시더라고요. 위잉 마이너스 원두 가는 소리. 그리고 은은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어요. 민준이는 설탕 넣어? 아니요, 그냥 마셔요. 나랑 똑같네. 나도 블랙으로만 마셔. 커피를 내려오셨어요.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까보다 더 가까이. 여기. 컵을 건네주시면서 손이 스쳤어요. 따뜻했어요. 과제 많아? 네, 좀 많아요. 힘들겠다. 대학생도 요즘 바쁘더라. 커피를 마시시는데 입술에 묻은 커피를 혀로 핥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안 돼. 다시 노트북만 봤어요. 에어컨 바람에 아줌마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어요. 아직 덜 마른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계속 났어요. 민준아. 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 여자 좋아해? 갑자기 무슨 질문인가 싶었어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죠. 민준이는? 저요? 응. 어떤 스타일 좋아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분명히 있을 텐데. 웃으시면서 제 어깨를 톡 치셨어요. 나이 많은 여자는 어때? 네. 나 같은 사람. 40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짜? 네. 민준이 여자친구 되는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자친구 없어? 이렇게 잘생긴 애가? 없어요. 진짜로요. 왜? 고백 안 받아? 받긴 하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럼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줌마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글쎄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있는 거네?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 빨개졌어. 아줌마가 웃으셨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셨어요. 나 옷 좀 입고 올게. 이러고 있으니까 좀 춥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거 뭐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요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샤워하고 나와서 가운만 입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가까이 앉는 것도 다 일부러인 건가? 아니면 그냥 제가 착각하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잠시 후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이번엔 편한 옷차림, 면 티셔츠에 반바지. 근데 반바지가 짧았어요.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길이. 이제 좀 낫다. 아까는 너무 더웠어. 다시 제 옆에 앉으셨어요. 과제 진행 어때? 아, 조금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한 글자도 못 썼거든요. 민준이 저녁은 어떡할 거야? 먹고 갈래? 아, 괜찮으시면요. 당연하지. 준비할게. 저녁을 준비하러 주방으로 가셨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시는 모습, 반바지에서 드러난 허벅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움직였어요. 오늘 유독 짧은 옷만 입으시네. 일부러인가? 아니면 원래 집에서 편하게 입는 스타일인가?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을 차리셨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밥. 준호 깨울까? 아니요, 자게 놔두세요. 알바 가야 하니까. 그럼 우리 둘이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둘이서만 먹는 저녁.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간단하게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줌마가 물으셨어요. 민준이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못했어요. 대기업 가고 싶긴 한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스펙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감사합니다. 자신감 가져. 민준이 정도면 어디든 환영받을 거야.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씻으면 아줌마가 행주로 닦아서 정리하시고 팔이 자꾸 스쳤어요. 부드러운 피부, 향수 냄새, 아니 샴푸 냄새, 가까운 거리. 민준아, 네. 나한테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네. 요즘 혼자 사니까 외롭거든. 근데 민준이 오면 집안이 밝아지는 느낌이야. 별 말씀을요. 진심이야.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웃으시면서 제 어깨를 톡 치셨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벌써? 더 있다 가도 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또 와. 네, 그럴게요.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갤러리를 열었어요. 아까 찍었던 사진, 요가하는 모습, 고양이 자세, 확대해서 봤어요. 레깅스 라인, 엉덩이, 허리, 미치겠다. 집에 도착했어요. 방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사진을 열었어요. 최대한 확대해서 봤어요. 와, 진짜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바지를 내렸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요가하는 모습, 레깅스를 벗는 모습, 제 손을 잡고 만지게 하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준호네 집에 갔어요. 핑계는 여전히 있었죠. 과제, 게임, 더위 피하기.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줌마. 준호는 알바 때문에 거의 집에 없었어요. 저녁 6시면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오니까 낮 시간은 자거나 쉬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줌마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준이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조용했어요. 준호는요? 자고 있어. 어제 밤샘 알바했대. 아, 민준이만 왔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줌마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오늘은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면바지, 머리는 한쪽으로 묶으셨고요. 앉아. 뭐 마실래? 물만 주세요. 물을 가져다 주시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오늘은 과제 없어? 아, 다 했어요. 그럼 왜 왔어?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당황했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나 보러 온 거야? 웃으시면서 물으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 빨개졌잖아. 장난스럽게 제 뺨을 톡 치셨어요.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민준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나한테 관심 있어? 시간이 멈췄어요. 네. 나 관심 있냐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줌마는 웃고 계셨는데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화 안 내. 민준이가 날 쳐다보는 거 알아. 처음부터 알았어. 얼굴이 더 뜨거워졌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나도. 말을 멈추셨어요. 나도 뭐요? 나도. 민준이 의식하고 있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애가 있나 싶었어. 그리고 잘생겼고 요가하는 거 일부러 보여준 것도 맞아. 네. 민준이 반응 보고 싶었어. 내가 아직 매력 있는지. 숨이 멎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외로웠거든. 아줌마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아무도 날 여자로 안 봐줬어. 다들 준호 엄마 이혼녀 그렇게만 보더라고. 근데 민준이는 날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 그게 좋았어. 손을 내미셨어요. 제 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따뜻했어요. 민준아, 우리 이상하지? 네. 친구 새엄마랑 친구.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18살 차이요. 맞아. 거의 2배. 웃으셨어요. 슬픈 웃음. 근데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민준아, 나 솔직하게 말할게. 네. 너 좋아해. 시간이 멈췄어요. 이상하지? 나이 많은 아줌마가 어린애한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심이야. 너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옆에 있으면 좋고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이혼하고 진짜 외로웠어.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았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았어. 아줌마. 근데 민준이는 날 보는 눈빛이 달랐어.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봐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줌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도요. 응? 저도 아줌마 좋아해요. 고백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집에 가서도 자려고 누워도 아침에 일어나도 민준아 매일 오는 것도 다 아줌마 보고 싶어서였어요. 두 손으로 아줌마 손을 감쌌어요. 근데 우린 안 돼.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왜요? 준호, 너 친구잖아. 그리고 나이.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상관없어요. 민준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말을 끊고 저는 아줌마를 안았어요. 갑자기, 민준아, 죄송해요. 근데 안고 싶었어요. 아줌마 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두 팔로 제 등을 감싸 안으셨어요. 민준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나도 좋아.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아줌마 샴푸 냄새, 체온, 부드러운 몸, 모든 게 좋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줌마가 몸을 떼셨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민준아, 나 혼란스러워.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끌려. 저도 그래요. 어떡하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일단 천천히 생각해요. 그래. 천천히. 그날 저녁 아줌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둘이서 조용히 먹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는데 눈빛이 자꾸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웃었어요.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손이 자꾸 스쳤어요. 일부러였어요. 둘 다. 민준아. 네. 오늘 고마웠어. 저도요. 너 때문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웃으셨어요. 이번엔 행복한 웃음. 그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같이 영화를 봤어요. 거실 소파에서 아줌마가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피곤해. 편하게 계세요. 머리를 제 어깨에 올리셨어요.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영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줌마 체온만 느껴졌어요. 또 어느 날은 함께 요리를 했어요. 민준아, 파 좀 썰어줄래? 네.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몸이 자꾸 닿았어요. 아, 미안. 괜찮아요. 근데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일부러였거든요.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아줌마가 맛을 봤어요. 맛 좀 봐줄래? 숟가락으로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어때? 맛있어요. 진짜? 네. 웃으시면서 제 입가를 손가락으로 닦아주셨어요. 밥풀 묻었어. 그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또 어느 날 아줌마가 물었어요. 민준아, 마사지 할 줄 알아? 조금요. 왜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해줄 수 있어? 네, 해드릴게요.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는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물렀어요. 부드러운 어깨, 따뜻한 체온. 아, 거기. 좋아. 신음소리가 났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손 참 좋다. 감사합니다. 아래쪽도 좀. 등을 주물렀어요. 블라우스 위로도 몸의 라인이 느껴졌어요. 민준아. 네. 너 진짜 착하다.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거리가 가까웠어요. 얼굴이 가까웠어요. 입술이 가까웠어요. 키스. 할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드르륵 마이너스. 준호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물 좀. 준호가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아, 형 왔어? 응, 방금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눈치 못 챈 것 같았어요. 형도 물 마실래? 아니, 괜찮아. 준호가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네. 네. 조심해야겠어. 네. 하지만 둘 다 알았어요. 이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며칠 후 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나 다음 주에 MT가. 어디로? 강원도. 3박 4일. 심장이 뛰었어요. 오, 재밌겠다. 형은 안 가? 나는 알바 있어서. 그럼 우리 집에서 쉬다가 어차피 혼자 있어도 심심할 거 아냐.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형 좋아하시니까. 3박 4일. 아줌마와 단둘이. 이거 위험한데. 그런데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아줌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민준아, 준호 MT 간다며? 네.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들었어. 네. 괜찮으세요? 답장이 한참 안 왔어요. 그러다가 괜찮아. 오히려 좋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준아. 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3박 4일. 둘이서만. 선 넘을 것 같아. 솔직한 말이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준호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안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3박 4일. 아줌마와 단둘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MT 가는 날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준호를 배웅하러 집 앞까지 나갔어요. 형, 3박 4일 동안 집 잘 부탁해. 응, 걱정 마. 우리 엄마 외로워하실 텐데 잘 챙겨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속으로 사과했어요. 준호가 탄 버스가 출발했어요. 손을 흔들어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3박 4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오후 2시쯤 준호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마이너스. 민준이?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아줌마가 서 계셨어요. 흰색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 편한 집옷 차림. 화장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예뻤어요. 짐 많네. 내가 들어줄게.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준호 방에 짐을 풀었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아줌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민준아 앉아. 옆에 앉았어요. 침묵. 둘 다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민준아. 네. 우리 3박 4일 동안 뭐 할까?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네.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요. 아줌마가 웃었어요. 우리 참 이상하지? 네.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민준아, 오늘 요가 할 건데 같이 할래? 요가요. 응. 커플 요가. 둘이서 하는 거. 심장이 뛰었어요. 네, 할게요. 저녁 먹기 전 아줌마가 거실에 매트를 깔았어요. 2개. 민준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아줌마도 요가복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검은색 레깅스, 보라색 크롭 티셔츠. 매트 위에 섰어요. 오늘은 커플 요가 할 거야. 처음이지? 네.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TV를 켜서 요가 영상을 틀었어요. 먼저 스트레칭부터 같이 스트레칭을 했어요. 팔을 뻗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벌리고. 좋아. 이제 파트너 동작 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등을 맞대고서. 등을 맞댔어요. 아줌마 등이 따뜻했어요. 이제 천천히 앉아. 함께 앉으면서 등이 밀착됐어요. 손 뒤로 뻗어서 내 손 잡아. 손을 뒤로 뻗어서 손을 잡았어요. 부드러운 손. 이 자세로 10초. 10초 동안 아줌마 체온이 느껴졌어요. 등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향수 냄새. 다음 동작. 이번엔 마주보고 섰어요. 손잡고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천천히 뒤로 기대. 서로 몸무게 의지하면서 뒤로 기대면서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아. 네. 심장 소리 들려. 저도요. 웃으셨어요. 다음 동작은 좀 어려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가 먼저 눕을게. 다리 들어 올릴 거야. 매트에 누우셨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셨어요. 민준이가 내 발바닥에 등을 대고 올라와. 네. 커플 요가에서 유명한 동작이야. 해봐. 조심스럽게 아줌마 발바닥에 등을 댔어요. 이제 몸을 쭉 펴. 몸을 펴면서 공중에 떴어요. 아줌마 다리가 저를 받치고 있었어요. 우와. 괜찮지? 균형 잡아봐. 균형을 잡으려는데 아래에 아줌마 얼굴이 보였어요. 레깅스 차림으로 누워 계신 모습. 다리가 하늘로 뻗어 올라가고 허벅지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고. 안 돼. 집중. 근데 몸이 반응했어요. 아래쪽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안 되는데. 당황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내려올래? 힘들 것 같은데. 네.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최대한 눈치채지 못하게. 근데 아줌마가 봤어요.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피식 웃으셨어요. 민준아, 네,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야. 얼굴이 빨개졌어요. 매트에 누워봐. 네, 괜찮아. 누워. 매트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아줌마가 옆에 앉으셨어요. 민준아, 떨고 있네. 손을 제 가슴에 올리셨어요. 심장 진짜 빨리 뛴다. 네, 나도 떨려. 손을 제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민준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근데 나 멈추고 싶지 않아.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요. 아줌마가 제 위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키스해도 돼? 대답 대신 저는 손을 뻗어서 아줌마 뒤통수를 감쌌어요. 그리고 끌어당겼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깊어졌어요. 아줌마가 제 위로 완전히 올라오셨어요. 몸이 밀착됐어요. 레깅스 너머로 모든 게 느껴졌어요. 민준아, 네. 방으로 갈까? 네. 일어났어요. 손을 잡고 아줌마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게. 아줌마가 제 티셔츠를 벗겼어요. 저도 아줌마 크롭티를 벗겼어요. 피부가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민준아, 네. 처음이지? 네. 천천히 할게. 아줌마가 제 소중이를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전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다니. 아줌마가 위에서 콩콩 뛰기 시작하시는데, 와, 이게 무슨 느낌인가. 아, 따먹는다는 거, 따먹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 있는 거구나.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었구나. 아줌마가 리드하시는 대로 나는 끌려다녔죠. 아줌마, 저 해도 돼요? 아줌마는 응, 걱정 안 해도 돼. 해도 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쯤 둘 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아줌마를 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옆에 아줌마가 자고 계셨어요. 맨 얼굴, 화장 안 한 얼굴. 그래도 예뻤어요.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가? 손을 뻗어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줌마가 눈을 떴어요. 민준아? 네. 잘 잤어? 네. 웃으셨어요. 어젯밤 꿈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다행이다. 나도 꿈인 줄 알았어. 다시 안았어요. 민준아? 네. 후회 안 해. 아니요. 전, 나도 키스했어요. 아침 키스? 배고프겠다. 아침 먹을래? 네. 같이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요가 매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둘 다 웃었어요. 어제 여기서 시작했네. 네. 청소해야겠다. 같이 매트를 치웠어요. 아침을 준비하면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행복했어요. 둘째 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계란말이, 토스트, 샐러드.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특별했어요. 민준아, 오늘 뭐 할까? 아줌마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나, 네. 그럼, 영화 볼까? 집에서. 좋아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넷플릭스를 켰는데 무슨 영화를 틀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줌마가 제 어깨에 기댔거든요. 편해. 저도요. 손을 잡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가끔 키스했어요. 민준아. 네. 이렇게 평범한 게 좋다. 저도요. 영화 보고 손잡고 키스하고 연인들이 다 하는 거. 우리 연인이에요? 물어봤어요. 아줌마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나이 차이 18살인데도 상관없어요. 친구 새엄마인데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준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민준아, 고마워. 왜요? 나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이혼하고 죽은 것처럼 살았거든.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응, 너 덕분. 점심은 같이 해 먹었어요. 파스타? 민준이 요리할 줄 알아? 조금요. 그럼 같이 하자.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물 끓이고, 면 삶고, 소스 만들고. 민준아, 맛 좀 봐줘. 숟가락으로 소스를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어때? 완벽해요. 진짜? 네. 웃으시면서 제 입가를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주방에서 파스타 다 익었는데 조금만 더. 그렇게 한참을 키스했어요. 파스타는 조금 불었어요. 아, 면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둘 다 웃었어요. 오후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공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 손을 잡고 걸었어요. 민준아,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엄마 아들로 보이겠죠? 그렇긴 한데.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나 너무 늙어 보여? 아니요. 진짜 안 늙어 보이세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30대 초반으로 봐요. 과장이 심하다.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예쁘다. 석양? 아니요. 아줌마요.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민준아, 너 말 참 잘한다. 진심인데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어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키스했어요. 공원 벤치에서. 민준아, 여기서 이러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더 깊게 키스했어요. 그날 밤 다시 함께 있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느끼면서. 민준아, 네, 너 진짜 처음 맞아? 네, 믿기지 않는데. 웃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줌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이 녀석? 장난스럽게 제 가슴을 톡 치셨어요. 그날 밤도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서로를 안고.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준호가 돌아와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민준아, 네, 내일이면 끝나는 거지? 그런가요? 준호 오잖아. 우리 어떡하지? 손을 꽉 잡았어요. 계속 만나요. 어떻게? 준호 몰래. 그게 될까? 될 거예요. 들키면? 안 들킬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아줌마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는지.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아줌마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오늘은 특별하게 촛불도 켜셨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둘이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민준아, 네, 2, 3박 4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도요. 고마워. 날 여자로 봐줘서. 당연한 건데요. 민준아, 너 좋아해. 저도 아줌마 좋아해요. 많이? 진짜 많이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왜 울어요? 행복해서. 일어나서 아줌마를 안았어요. 울지 마세요. 응. 그날 밤, 마지막 밤이었어요. 더 간절하게, 더 깊게 서로를 느꼈어요. 민준아, 잊지 마. 잊을 리 없어요. 나도 평생 기억할게.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잠들기 싫었거든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싫어서.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오는 날, 짐을 쌌어요. 민준아, 네, 우리 조심해야 해. 네, 준호한테 들키면 모든 게 끝나. 알아요. 그래도 계속 만나고 싶어. 저도요.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현관에서 사랑해, 민준아.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아줌마가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준호가 돌아온 날, 버스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형, 집에서 잘 지냈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응, 잘 있었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잘 챙겨주셨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밥도 잘 챙겨주시고 편하게 잘 있었어. 다행이다. 엄마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했거든. 준호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준호는 MT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누구랑 술 마셨고, 어디 갔고, 뭐 했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아줌마 생각뿐이었어요. 지금쯤 집에서 뭐 하고 계실까? 저처럼 긴장하고 계실까? 아니면 평소처럼 태연하게 준비하고 계실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줌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미소. 응, 엄마. 다녀왔어. 준호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알아요. 민준이도 고생했네. 들어와서 물이라도 마시고 가. 아, 네. 감사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 옆에 아줌마는 주방에서 물을 가져오셨어요. 컵을 건네주시면서 손가락이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형, 게임 할래? 응, 하자. 준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게임을 켰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는 사흘 전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방 바로 옆 아줌마 방에서 있었던 일들. 거실 요가 매트 위에서 시작됐던 그날 밤. 형, 왜 자꾸 져? 오늘 컨디션 별로야? 아, 미안.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형 집 가서 쉬어. 응, 그럴게. 집에 가겠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줌마가 배웅을 나오셨어요. 조심해서 가. 네. 준호는 방 안에 있었어요. 들릴 리 없었어요.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내일, 낮 2시에 연락할게. 네. 보고 싶을 거야. 저도요. 눈빛만 마주치고 문을 나왔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문자가 왔어요. 민준아, 오늘 시간 돼?
손이 떨렸어요. 네. 준호 알바 갔어. 3시에 와. 알겠어요. 3시 정각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줌마가 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키스했어요. 현관에서.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아, 우리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한테 들키면 조심하면 돼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 다시 키스했어요. 그날 아줌마는 뭔가 달랐어요. 눈빛도 행동도 그날따라 방을 울리는 아줌마의 처절한 소리. 영화나 상상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소리요. 나는 그 소리에 한 번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4번, 5번은 한 것 같았어요. 방에는 밤꽃 향기가 가득했고 다음 날 내 소중이는 몇 군데 까져 있어서 아팠지만 그날 기억은 내 뇌에 강하게 박혀 있었죠. 그날 이후 그 상상만으로 혼자만의 위로도 한 것 같아요. 준호가 알바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거의 매일 준호네 집에 갔어요. 준호가 알바 갈 때마다 그리고 아줌마와 함께 했어요. 조심했어요. 정말 조심했어요. 준호 앞에서는 철저하게 연기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친구 새엄마일 뿐인 척. 근데 가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랑 같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아줌마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준호 자고 나면 와. 보고 싶어. 읽고 바로 지웠어요. 근데 준호가 봤어요. 형, 누구한테 온 거야? 여자친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냥 알바 관련 연락. 그래. 형 요즘 여기 자주 오는데 혹시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식은땀이 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것도 그렇네. 하. 준호는 다시 게임에 집중했어요. 근데 저는 한동안 심장이 진정이 안 됐어요. 또 다른 날, 준호네 집에서 셋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 밑에서 아줌마 발이 제 발에 닿았어요. 일부러였어요. 저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위험해요. 아줌마는 미소만 지으셨어요. 민준이 반찬 더 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반찬을 건네주시면서 손이 스쳤어요. 준호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아줌마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줌마, 너무 위험해요. 아까 식탁에서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까? 모르겠어요. 지쳐가는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게. 저도요. 근데 그만둘 수도 없고.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조심해요. 응. 2달째. 준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형, 요즘 이상한데. 뭐가? 우리 엄마. 요즘 너무 밝아.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그래. 응. 예전에는 맨날 우울해 하시더니.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남자친구라도 생기신 거 아니야?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준호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이가 있으셔도 아직 젊으시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내 엄마 행복하시면. 그렇긴 한데 뭔가 찝찝해.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랑. 형은 어떻게 생각해? 내 엄마 인생이니까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 그날 이후로 준호는 아줌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날 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지금 시간 돼? 응, 왜? 나 좀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들킨 건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형, 솔직하게 물어볼게. 응? 형?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숨이 멎었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형 이상해.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엄마랑 있을 때 표정이 달라. 착각이야. 아니야. 나 다 봤어. 뭘? 지난주에 형이 우리 집 나갈 때 엄마가 현관에서 형 쳐다보는 눈빛. 그거 그냥 아줌마가 조카 보는 눈빛 아니었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형도 엄마 쳐다볼 때 눈빛이 뭔가 달라.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줘. 형이랑 우리 엄마 사귀는 거 맞지?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미안해. 고백이었어요. 준호는 웃었어요. 황당하다는 듯이. 진짜였구나. 준호야, 형, 나 지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 친구가 내 엄마랑 사귀면서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형이 왜 그래? 여자 없어서? 하필이면 내 엄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사랑해서? 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짜 사랑해. 나이 차이도 관계도 다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준호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형, 나 배신감 들어. 진짜로. 알아. 내 친구가 내가 제일 믿었던 형이 내 엄마랑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계속 만날 거야? 준호야, 그만둬.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이랑 우리 엄마 그만 만나. 제발. 준호야. 형, 나 지금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우리 우정 생각해서라도.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준호 눈에 형이 내 엄마 만나는 거 나 못 견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알았어. 진짜? 응. 그만 만날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아줌마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아줌마. 준호가 알았어요. 뭐? 우리 관계 다 들켰어요. 침묵. 어떡하지? 준호가 그만 만나래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한참 후에 대답이 왔어요. 민준아. 네. 미안해. 네. 나 때문에 형이랑 준호 사이가 틀어졌네. 아니에요.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줌마. 우리 그만하자. 심장이 멎었어요. 네. 이거 잘못됐어.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욕심을 부렸어. 아줌마 그런 말. 민준아, 넌 아직 어려. 앞날이 창창해. 나 같은 아줌마한테 매달려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준호도 내 미래도 다 중요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여기까지야. 싫어요. 민준아, 고마웠어. 진심으로. 아줌마, 너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사랑받는다는 기분도 느꼈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놓아줘야 할 것 같아. 정말 끝인가요? 응, 미안해. 전화가 끊겼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준호네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준호와도 어색해졌어요.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응, 우리 엄마 이사 간대. 어디로? 부산. 거기서 새 직장 구하셨대. 가슴이 무너졌어요. 언제? 다음 주. 형, 배웅 올 거야? 가도 돼? 엄마가 형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사 가는 날 트럭이 와 있었어요.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어요. 아줌마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고마워요, 민준이. 건강하고. 아줌마도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준호랑은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가끔 준호가 물어봐요. 형, 우리 엄마 잘 지내시나? 응, 부산에서 잘 지내신대. 다행이다. 준호는 몰라요. 제가 왜 자주 묻는지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정말 아줌마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했던 걸까요? 답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복숭아를 먹을 때면 그날이 생각나요. 아줌마가 포크로 먹여주던 그 달콤한 맛. 요가 매트 위에서 시작된 그날 밤. 한강에서 손잡고 걸었던 밤. 소파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 보던 시간. 그리고 그때의 떨림.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평생 그리워할 거예요. 그 여름의 기억을, 그 사람을 가끔 상상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친구 새엄마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면,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다면, 그랬다면 지금도 함께였을까요? 답은 없어요. 그냥 그런 상상을 할 뿐이에요. 오늘도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아직도 지우지 못한 사진이 있어요. 요가하던 모습 확대해서 봤어요. 한 번만 진짜 다시 만져보고 싶다. 그때 생각했던 말 지금도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다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사진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 그리운 미소. 잘 지내시죠, 아줌마?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관계였을까요?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말할 수 없는 사랑, 금지된 관계,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